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에 대한 특혜 축소 방안입니다. 첫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특혜가 주어지는 이상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과 같이 그냥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등록시키고 왜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 때문인지 등록한 주택은 5년 또는 8년간 팔지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규제는 오히려 매물 부족을 초래해 집값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었는데 문제는 제도를 폐지해도 기존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해 축소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폐지를 위한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시키고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회계 기장 의무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이 대안일 듯합니다. 둘째는 1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줄이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우대 등의 특혜가 많은데 비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사면 국민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뿐 아니라 자가 보유 비율이 높은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도 위기 충격이 컸습니다. 반면 자가 보유 비율이 낮은 독일은 충격이 작았습니다. 한국은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살면서 갭 투자 등을 통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라 임대소득 비과세와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사는 집이 전세 대출과 매입한 집이 전세보증금이 모두 빚입니다.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에 투자한 것이지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야 이들에 대한 전세대출을 일부 규제하고 있는데 뒷북 정책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세대별로 되어 있어 각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어 분리해주는 구조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똘똘한 한 채로 연결되어 인기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1주택자 특혜 중 먼저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입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나 반전세의 50% 이상을 보조하고 고소득 세입자의 전세나 반전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한 다음 집을 사야 경제가 안정되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셋째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과세입니다. 금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입에도 과세한다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은 이미 당연히 과세하고 있어야 하는데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도 특혜로 보입니다. 임대소득의 60%를 증빙 없이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여기서 4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즉 연 1,000만 원이 월세 소득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로 600만 원, 기본 공제로 400만 원이 빠져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것이지요. 한국의 모든 정부는 집 있는 사람이 편인 듯 싶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특혜를 줄이고 다른 소득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넓게 과세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은 임대소득이 얼마이건 비과세입니다. 원룸이나 투룸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의 집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준시가 5억 원 정도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세는 3주택자부터 과세하는데 2주택자의 경우도 먼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세는 과세하고 장기적으로 2주택자의 전세도 모두 과세해야 합니다. 징빙 없이 경비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율도
다른 소득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기본공제도 없애거나 금액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혜를 줄여야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논리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세금을 부과된다고 집을 비워놓기 어려운 데다가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미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치의 집세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세입자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늘어난 세금을 바탕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세제의 개혁은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지만 현실적이고 경제 논리에 맞는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보유세가 낮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전체의 부동산 세금은 높다고 합니다. 보유세는 조금씩 높여가고 이에 맞추어 취득세는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보다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 중과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릴 때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 납세 이연제도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보유세를 매년 부과는 하지만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매각이나 상속 증여 시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적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지만 상속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일률적으로 비과세하는 것보다 납세 이연 제도를 도입해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시 한 번에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세 재앙을 줄이면서 주택이 재산 증식이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여러 특혜를 축소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간다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상화되고 부동산의 목매인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나 등록 시 부동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3, 4배로 등록하게 하는 것도 작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규모를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면 집값도 결국 떨어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조세제도 개혁 방향입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